안녕하세요. 밤 9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주식 클래스. 저는 진행의 이주연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속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거센 매도세를 나타내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에 나섰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강보합으로 900선을 지켜낸 채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또 반도체 투톱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내일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경계감도 반영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시장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기재부에서는 우리 시장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밀릴 때마다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계속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도 저희 주식 클래스와 함께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상한가의 달인이시죠. 우리 최석현 대표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우리 시장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가 좀 오늘은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면 또 내려갈 때도 있는 건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오늘 외국인이 현물과 또 선물 시장에서 거센 매도세를 나타냈는데, 이 부분 좀 경계를 하고 가야 될까요? 사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에 비하면은 원래 같으면은 이 정도 이제 현물과 선물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은 정말 시장 크게 폭락이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워낙에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그냥 단순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사실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이때 내가 좀 이 주식시장에서 바짝 벌어야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좀 시장을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뭔가 사실 이 업무가 내가 진짜로 하고 있는 본업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뭔가 좀 도가 트였을 때는 이 본업보다도 잘 벌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니까요.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집중 쭉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후보주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부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인데요. 코스닥 쪽에서도 앞으로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또 언급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코스닥 쪽이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코스닥 쪽으로 시선을 보고 가야 될까요? 네, 전반적인 흐름 한번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오늘 0.8%. 그래도 오늘 장중에는 진짜 좀 많이 빠졌어요. 3,950포인트까지도, 3,950까지도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장 마감 때 4,000 위로는 올려주면서 중요 라인은 지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굉장히 좀 큰 등락폭을 좀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900포인트를 깨나 싶었는데 장 마감 직전에 900선 위로 올려주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정말 좀 중요한 지지 라인들 코스피 4,000, 코스닥 900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많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 이전에 매수를 했었던 양에 비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이 정도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한 마이너스 3%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여서 굉장히 좀 시장 긍정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시장이 좀 약간 지지부진했냐라고 봤으면은 일단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어렵다라고 이 베센트 장관이 또 얘기를 하면서 협상 난항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아까 오전 장 초반부터 주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만 해도 굉장히 일정들이 지금 빠듯해요. FOMC도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빅테크 실적,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등등 정말 이번 주 슈퍼 위크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익 실현해두고 보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심리지 않았나, 관망 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도 그래도 보면은
이 5일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이탈시키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꼬리까지 달면서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음봉 좀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조금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 코스피들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시장이 빠지면서 대형주들이 시장을 하락을 좀 시켰고요. 중형주와 소형주는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 대형주도 빠지고 중소형주도 오늘 다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표현을 할 수 있었겠는데 그래도 자금이 순환이 돌았다. 대형주가 빠지고 그 자금으로 중소형주가 올랐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사실 코스닥은 이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이 ADR 지표가 가장 커요. ADR이 100이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ADR이라는 것은 상승 종목수 나누기 하락 종목수를 한 값이에요. 그게 됐을 때 100이면은 평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평균적이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요 100 밑에잖아요. 즉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70에서 80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위치가. 근데 이 70과 80 사이는 과거 우리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미중 관세로 인해서 엄청나게 크게 빠졌던 적이 있어요. 이때 최저로. 그 당시에 ADR 지표 자리와 지금 자리와 거의 흡사한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즉슨 지금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빠질 만한 자리가 없다.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빠질 만한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을 막 누르고 싶어도 누르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코스닥 종목들 좀 보면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유동성, 돈이 들어오고 재무가 좋은, 재무가 괜찮고 성장성이 있는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건드렸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코스닥이 되겠다.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29일 한미정상회담 30일 쭉쭉쭉쭉 연달아 좀 일정이 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는 이 조선 섹터 있잖아요.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조선이 올라갔던 것은 트럼프가 에이픽 때 방안에 대한 이슈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조선주들 실적 다 발표가 나고 다음 주면은 대기업들 실적 발표도 없어요. 그러면은 실적 발표에 대한 호재도 지금 일단은 사그라져 들은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방한을 함으로써 재료가 또 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많이 또 올라간 자리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추후 조선이 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으나 단기적인 고점은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개인적으로는 먹을 폭이 많이 없다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부터 반도체도 뭔가 매수를 할 때는 신규적인 접근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닌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집중도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는 2차 전지와 바이오가 되겠어요. 특히 2차 전지와 바이오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이 지금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너무 하락 폭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 수가 너무 많고 이 수치는 과거에 이 미중 관세 때리기 했을 때 미국이 중국 관세 때리기 했을 때 그만큼 시장이 하락했을 때와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지금 아직 올라갈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 먹을 자리, 괜찮은 자리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2차 전지 바이오다. 근데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두 섹터가 올라가야만 코스닥이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좀 올라떨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은 좀 집중도 있게 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화요일 날 에코프로를 공략을 했던 부분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저평가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를 좀 공략을 했고요. 오늘로써 목표가 달성하면서 3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따라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런 종목들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실시간으로 공략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아직 입장 안 되신 분들은 QR 찍고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전력기기도 굉장히 좀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한전선도 오늘 한 15%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엑스게이트도 블랙 테마로 지난 토요일 날 공략을 해서 월화 약 2거래일 만에 13% 오늘 좀 큰 상승이 좀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랑 이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들을 방송 내내 공유를 좀 해드릴 예정이에요. 특히나 제가 오늘 갖고 온 요 대박주는 요 세 인물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박 섹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그리고 워렌 버핏. 이 세 거물이 사실상 친해지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랑 빌 게이츠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가 이 테슬라 공매도 사건 때문에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또 워렌 버핏과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거물이 확신에 차서 한 곳에 지금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섹터의 종목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마구마구 좀 드려볼 거예요. 그 종목들은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에 놓여 있고 이 종목들이 올 하반기에 우리 계좌를 좀 꼽혀줄 수 있는 섹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새 거물이 확신에 잔 요 투자처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아래 QR 있죠? 여기 찍고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6,300명이 함께하는 M밴드의 종목을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종목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또 매수를 해보실 수 있게끔 에코프로도 78,000원에 나갔죠. 오늘 95,000원 나갔는데 20일 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해보실 수 있게끔 이런 매수가까지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이 시청 기간 동안에만 이 QR코드를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세 거물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빠지더라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여서 전혀 걱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 대표님의 종목 또 잡았다 하면 두 자릿수 때는 기본이고요. 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번 주도 또 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빠르게 내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종목들 살펴보자면 21일 날 제시해 주셨던 에코프로가 30%, 또 23일 공략주였던 대한전선도 15%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지난 토요일에 언급해 주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 2거래일 만에 또 13%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올라갈 종목만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오직 히든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히든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히든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M밴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링크 타고 히든방으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반기 대박장 나도 함께 올라타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히든방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 새 거물들이 집중하고 있는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코스닥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코스피 쪽에서는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특히나 좀 많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막 엄청나게 만족할 만한 큰 수익은 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오른 대형주를 찾아보려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한 20종목, 한 30종목 정도, 한 30종목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면은 이런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은 시총이 다 이제 큰 종목들에 빨려나갔기 때문에 움직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순환이라는 게 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많이 매도를 했지만은 코스닥에서는 매도가 크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자금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코스닥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DR 지표 자체가 너무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지금 지표를 가리키고 있다. 이 지표는 우리가 이전에 주가가 폭락이 나왔을 때 이 당시의 위치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기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린이 분들, 그러니까 약간 손해나기가 두려우신 분들은 이 코스닥 쪽으로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지금부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든 미국이든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어제 시장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이 AI예요. AI. 이 AI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AI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잠시만요. 네, 또 돈이 몰리는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피 시장이 그동안에는 많은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좀 코스닥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괜찮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같은 섹터, 또 같은 종목이라도 또 우리 대표님께서 잡아주시는 종목들은 더 큰 수익률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또 오늘 앞으로 이 주도할 섹터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또 급등할 수 있을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봐야 될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이 AI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AI가 지금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실적이 잘 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예상치 상회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 버블은 껴있겠으나 그게 비로소 막 그냥 무작정 무더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뭔가 근거가 있는 상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종목을 볼 때는 이 AI 관련 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요 세 거물,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 세 거물이 모두 확신에 찬 투자처가 어디냐를 볼 건데 이 셋은 성격도 철학도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셋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은 이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에너지의 패권을 칠 열쇠라고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은 당장 돈이 되는 메가팩을 정리하고도 지금 이 ESS 시장을 선점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철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처럼 이 선구적 투자를 지금 ESS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거대한 에너지 저장 인프라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가장 공격적으로 미래를 향해 달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가장 멀리서 다가올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길만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셋이 지금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ESS 저장 시스템. 이게 다 AI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셋 지금 성격과 철학, 스타일이 모두 다른 요 세 거물이 ESS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에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이 ESS란 어떻게 보면 이런 큰 배터리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는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태양광 같은 거 있잖아요. 낮에는 이제 태양광 받으면서 전력 소비를 하고 밤에는 이제 뭐 태양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장해 둔 거 갖다가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60조 원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 성장이 예상이 되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빠르게 ESS가 성장이 되고 있는 이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전력망 70%가 1960년대 설비라서 교체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좀 필수인데 거기에서 ESS는 필수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 태양광 같은 거. 그리고 유럽 규제 방향 자체가 탄소를 줄이고 재생을 늘려라라는 지금 규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ESS에 집중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ESS 같은 경우 또 제가 더 지금 근데 ESS가 좋은 것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과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 삼성 SDI가 영업 손실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났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좀 더 확신을 느낀 것 같아요. 지금은 ESS의 그런 시대가 이게 랠리가 오고 있구나라고 좀 더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뭐가 강했냐면은 요 로봇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로봇주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한번 재무제표 한번 까보세요. 그러면은 로봇주 중에서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다 향후 미래 가치성을 보고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재무제표, 두 번째로는 성장성, 세 번째로는 유동성. 요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로봇은 이 성장성과 유동성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가 실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실적이 실제로 나오지 않더라도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로봇주가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막 로봇스타 같은 종목들은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삼성 SDI가 오늘 영업 손실이 났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다. 이 ESS 시장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로봇주들 한 지난 8월인가 9월인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자리가 지금 ESS 이 섹터의 시작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2차 전지 공략주라고 해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갖고 왔을 때는 바닥에서 갑자기 큰 거래대금이 들어오니까 요거 뭔가 2차 전지주들 이제 코스닥 올리려고 가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들을 좀 검색을 해봤고 그리고 에코프로 재무제표도 보니까 실제로 실제로 재무가 좋아지고 있는 흐름과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로지 이 전기차 판매로만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견제 대상이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앞서기는 솔직한 심정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크나큰 이런 매출을 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어디까지 갈까? 사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어떻게 보면 10만 원 위로도 못 준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는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아닌 ESS로 엮여버린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은 요 AI다. 미국 시장도 신고가를 가는 이유는 이 AI이기 때문에 그럼 이 AI가 많은 전력이 필요로 하는데 그 전력을 어느 정도 커버 쳐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ESS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배터리인데 배터리주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종목도 여러분들 다 보면은 완전 아장창창 작살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AI로 엮인다면은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고점까지도 모두가 향해서 돌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수급이 들어왔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집중을 좀 해서 봐야 돼요. 2차 전지 쪽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어요. 단순히 로봇 쪽 올라간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종목들이 뭐 1, 20%, 20, 30% 이 정도 올라갈 사이즈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더더욱더 우리가 앞전에 뭐 원전도 그렇고요, 뭐 로봇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또 뭡니까? 조선도 그렇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근데 심지어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조차 조금씩 잃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ESS라는 테마가 생성된 것이다. 거기다 바닥에서 거래까지 들어왔다. 이거는요, 거의 무조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원하게 종목부터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공략주로는 코스모 신소재 갖고 왔어요. 자, 코스모 신소재는 뭐 그냥 어디 잡주 아닙니다. 시가총액 약 2조가량 되는 코스피 186위 종목이에요. 자, 근데 이 코스모 신소재는 ESS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배터리 소재, 그러니까 즉 양극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필수 어떻게 보면은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재무도 좋습니다. 뭐 영업이익 자체가 뭐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흑자를 내던 기업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특히 이 코스모 신소재가 그 신호가 나왔죠. 어떤 신호입니까? 바닥에서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없는 대량 거래가 나왔다.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바닥에서 갑자기 강하게 꽂히는 이 대량 거래 있죠? 이거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제가 한때, 한 달 전인가요? 그때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마다 보는 관점과 전략들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이렇게 따라 들어가기에는 먹을 폭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 거래 뽑히는 2차전 지주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에코프로. 우리 에코프로 제가 공략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게 뭐예요? 이 시점. 에코프로가 이날은 제가 패스했습니다. 이날을 패스했는데 여기서 이만큼의 돈이 꽂히는 거 보고서 이건 참을 수가 없지. 이거는 참을 수가 없지. 참을 수가 없지. 이거 보고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보고서 에코프로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계속 간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거 지금 역사적인 거래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10만 원 넘어갈 것 같다. 에코프로가 10만 원 넘어서 한 1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 무너지면은 이것도 한번 재진입을 좀 노려봐야 되는 주식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에코프로만큼 요 코스모 신소재가 이렇게, 자, 이거 미리 여러분들 캡처 하나 뜨시면은 분명히 이런 장대 양봉 하나 뜹니다. 제가 요거 약속할 수 있어요. 이 코스모 신소재가 분명히 장대 양봉 뜰 거예요. 사실 이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 확신에 찬 얘기, 이런 얘기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좀 확신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코스모 신소재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가 했는데 이걸로 재미를 못 봤다 하시면은 여기 이대일 여기 중구에 있어요. 서대문 경찰서 앞에 있는데 오셔서 빠따 한 대 때리세요. 제 엉덩이. 제가 대고 있을 테니까요. 오셔서 한 대 때리고 가세요. 그 정도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요 코스모 신소재 자신이 있다. 일단은 거래가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없는 거래예요. 이런 거래가 들어오는 주식들은 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추세 전환의 시도다. 그러면 제가 이게 개인들 박살낼 주식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시도냐, 요거는 뭘로 판단한다고 했죠? 재무가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만년 적자가 아니라 만년 흑자다. 이런 기업들은 추세 전환이 되는 거죠. 너무나 이제 안전한 주식이니까. 그래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현재 위치도 봐봐요. 현재 위치도 역사적 저점 자리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게 출발을 했을 때는 위로 올라갈 폭이 꽤나 많다라는 거죠. 이 코스모 신소재. 여러분들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실시간 공략은 여러분들 이 QR 찍고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야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뭐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가 잘 가가지고 뭐 7만 5천 원까지 갔어요. 근데 자기 혼자 막 여기 들어가가지고 막 갑자기 와가지고 빠따 들고 와서 너 때릴 거야 이러면은 잘 안 맞아줍니다. 안 맞아줘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린 가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수익이 나야 맞는 거지.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제 방 보고 막 이러게
시작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방지하고자 여기 열어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입장하셔서 코스모신스 실시간 공략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포스코 DX 갖고 왔습니다. 포스코 DX.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어디 동네 구멍가게 주식 아니죠. 시가총액 4조 3,400억짜리 코스피 114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ESS를 운영하는 제어 그리고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이런 AI 솔루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코스모 신소재는 단순 요 소재 부품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이 포스코 DX는 실질적인 ESS 찐수혜주. ESS 찐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 DX가 현재 차트가 이래요. 현재 차트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이 나와 있는 자리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 포스코 DX가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쳐 있어요. 대략적으로 2만 원. 2만 원에서 요 3만 원 요 박스권을 지금 몇 달째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 하다 상단 오면은 빠져주고 다시 올라주고 빠져주고 올라주고 이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뭘 봤냐면은 우리 요 포스코 엠텍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렇죠? 포스코 엠텍 제가 똑같죠, 이것도. 봐봐, 박스권. 근데 여기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 때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했죠. 여기 돌파하거나 다시 하단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포스코 엠텍이 결국에는 이 박스권 돌파 나오면서 약 20%가량 수익이 발생이 됐죠. 자, 근데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2차 전지가 폭등할 때 요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에코 그룹주들도 난리였지만은 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포스코 엠텍을 필두로 해서 요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아주 좋은 상승을 보였다. 아주 상승, 한 14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냈었죠. 또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조차 이런 지금 박스권에 있던 주식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거래량을 붙이면서 돌파를 했다. 자, 그럼 보자.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일단 출발을 했네요. 그런데 봤더니 포스코 홀딩스조차 출발을 한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는 25만 원에서 34만 원까지 이 시가총액 큰 주식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또 자, 그러면서 봤더니 이 포스코 DX는 아직 출발을 안 한 거야. 그러면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을 때 결정이 난다고 했죠.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지금 업황이 뭐예요? 2차 전지가 지금 업황이 오고 있다. 특히나 뭐요? 이 ESS. 근데 포스코 DX는 이 ESS 찐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박스권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재무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종목이 막 재무 박살났으면 또 못 갈 거 아니야. 근데 재무 또한 엄청 좋아. 재무 또한 엄청 좋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너무 흑자를 내는 기업인데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으니까 재수없게 눌린 거예요. 그럼 이런 주식들은 업황이 살아나면은 가야지. 위로 가야죠. 갈 자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사실 이런 주식들은 거의 이런 주식들은 사실상 우리가 손해가 나기 어렵죠. 예, 지금 시장에서 이런 주식들은 손해가 나기 어렵다. 그래서 포스코 DX가 지금 우리가 길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치고 있어요. 즉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매집의 시작인 거죠. 아마 이 포스코 DX 제가 예상컨대 여기 3만 원 넘길 때 있죠. 3만 원 넘길 때 거래량 폭증할 겁니다. 거래량 폭증.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올랐다고 파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3만 원 넘기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주식이다.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오기가 어렵죠. 3만 원 넘기면은. 참고로 제가 이번 하반기 업황은 ESS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큰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 종목들 우리가 요 세 거물이 모두 확신에 찬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그럴싸한가요? 그럴싸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재무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 그렇죠? 이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 QR 찍고 입장하시면은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리고요.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수가 여러분들이 잡아보실 수 있게끔 종목명과 매수가 또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만 무료로 배달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무거운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또 대표님께서 잡아주셨다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 몇 거래일만 해도 이렇게 두 자릿수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끊임없이 잡아주고 계신데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라면 또 여러분의 월급 또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 함께 담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히든방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세계적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ESS 관련주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또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은 빠르게 상승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요. 하지만 또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시장의 손바뀜에 맞게 또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만 포착해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은 오직 히든방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엠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히든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문자로도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엠밴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링크 타고 히든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반기 또 내 계좌를 역전시켜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최석현 대표님과 끝까지 함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실전 매매 공략주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ESS 종목들 계속해서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방금도 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채팅방에 나왔어요. 그 코오롱처럼 될 것 같아서 매수를 못 하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들어오셨어요? QR 찍고 여기 들어오셨어요? 코오롱을 실시간으로 공략이 안 나갔다니까? 안 나갔어요. 그 종목 왜냐하면 타점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 흐름은 괜찮았는데 살만한 자리가 안 나오니까 안 나갔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살 자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뭐 엉뚱하게 뒷북치고 방망이 들고 오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야 될 자리에서 사야 된다. 종목들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자리에서 사야 세상에 안 좋은 주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타이밍에 우리가 진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ESS가 사실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ESS가. 그래서 ESS 관련주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식이 많습니다. 굉장히 주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ESS의 종목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순환이 막 돈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뭐 어쩔 때는 부품이 오르고 어쩔 때는 뭐 아까 같이 뭐 포스코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또 어쩔 때는 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이 계속해서 순환이 돌기 때문에 이거 종목을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번에 ESS 공략주는 요 후성이라는 기업입니다. 후성은 ESS 배터리 핵심 소재예요, 여기도. 근데 아까 코스모신 소재는 뭐 양극재. 근데 여기는 전해질 원료를 또 공급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또 섹터가 다르죠. 또 나뉘는 겁니다. 근데 또 후성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오늘 1조가 넘었어요. 후성이 오늘 1만 원을 넘어서면서 시가총액도 1조를 돌파를 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ESS가 지금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후성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상승 패턴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후성을 저도 진짜 이걸 좀 집중도 있게 보고 있긴 했거든요. 보고 있긴 했는데 못 샀어.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은 이 종목마다 특징적인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이 후성이라는 기업은 잘 못 가는 이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죠. 돈 들어오고 급등, 그리고 3분의 1가량 조정, 그 다음에 다시 급등, 3분의 1가량 조정,
그다음에 돈 붙이면서 꼭대기 뚫기, 그리고 나서 또 3분의 1 조정, 그다음에 슈팅. 요게 전형적인 상승 패턴인데, 야, 근데 이렇게 강하게 갈 줄 몰랐습니다. 뚫고 나서 지금 두 번의 또 강한 슈팅이 좀 나와줘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 시장이 ESS 중심으로, 오늘 시장은 ESS가 메인이었습니다. ESS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후성은 지금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이 에스크 패턴이다, 이거. 후성이 이거 에스크 패턴이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크 패턴은 뭐예요? 에스크 패턴은 뭐예요? 이렇게 고가를 뚫으면서 거래를 붙이면서 딱 고가를 뚫었을 때 계속해서 올라가는 패턴 있죠. 5일선 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패턴. 그 패턴이 이 후성이 시작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제가 좀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이 원익홀딩스와 매우 비슷해요. 원익홀딩스도 딱 이랬거든. 가격대도 비슷해. 심지어 가격대도 비슷해요. 여기 7,000원 고가 딱 뚫기 시작을 하니까 원익홀딩스가 쉬지 않고 계속 갑니다. 쉬지 않고. 근데 이런 주식을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따라 올라가는 걸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음봉 줄 때. 이렇게 음봉 줄 때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음봉 줄 때. 그래서 음봉을 줄 때 매수를 했더니 원익홀딩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요. 아까 그 음봉이 여기예요. 여기. 진짜 계속 갑니다. 음봉 나올 때 또 매수 쭉. 음봉 나올 때 매수 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후성이라는 요 주식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흐름이 맞다면은 이것도 진짜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한 3만 원 막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2, 3만 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5일선 이렇게 쭉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음봉 나올 때 요거 저랑 한번 해보자. 요 후성은 음봉 나올 때 좀 해봐야 되겠다. 진짜 해봐야 되겠다. 후성은. 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 주식. 왜냐면은 거래에 최근에 들어온 흔적들 보잖아요. 기간이 와장창 담았어요. 기간이 또 와장창 담았는데 특히나 연기금이 크게 남았습니다. 연기금은 이게 막 과감하게 이렇게 잘 안 담아요. 특히나 국내 주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리고 들어오면은 쉽게 단기간에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좀 굉장히 긍정적인 좀 신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요 후성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시장은 제가 ESS 테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재무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로봇도 근데 마찬가지죠. 단순히 뭐예요? 유동성, 수급으로 움직이는 그런 테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이 후성과 또 비슷한 움직임을 띠는 주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첨보라는 주식이에요. 첨보도 이렇게 고가 뚫고, 첨보도 이렇게 고가 뚫고 이렇게 급등 만든 다음에 딱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인,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요렇게 요거 지켜내더니 급등. 이 첨보도 솔직히 다 보고 있던 주식이었는데 제가 쉽사리 못했던 거는 아까 말했었던 이 2차 전지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전기차 판매량으로만 이 2차 전지를 접근을 했을 때는 이 상승폭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절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틀 연속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좀 심상치 않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서도 겪었거든요. 로봇에서도 겪었고요. 반도체에서도 겪었고요. 그리고 조선에서도 겪었어요. 이 흐름들을 제가 그냥 막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지금 여기서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흐름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거 지금 초이쁘다. 이거 지금 초이쁘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첨보도 마찬가지로 음봉 줄 때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특히나 ESS 히든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히든주는 뭐냐면은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주식, 하한가 가능성이 있는 주식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패턴이 있죠. 124, 248이라고 해서 요 120선을 우리가 돌파를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선이 120선입니다. 120선을 돌파를 하면은 여기 241선까지는 도달을 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패턴이에요. 거의 무조건 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상한가 한 방에 나왔어요. 이 주식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지금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을 지금 지켜가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주식은 내일
내일 살 자리가 나올 것 같다. 내일. 이 주식은 내일 살 자리가 나올 것 같다.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냐? 여기를 지켜주고 있는 자리. 여기 지켜주고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 요거 첨보 같은 자리. 첨보같이 요렇게 지켜주고 있는 자리 있죠? 요거 기다리는 거예요. 요 슈팅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게 어디서 나온다? 이 2차전지 히든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두 번째. 2차전지 두 번째 히든주. 자, 이것도 보면은 지금 심상치 않죠. 여기서 뭔가 거래가 활발하게 막 일어나는 게 이거 보통 심상치 않은 그런 신호예요. 근데 이 신호 우리가 확대해서 본다면은 여기서 지금 고가를 뚫었어요. 이거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딱 그냥 보자마자 알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좋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을 볼 줄 모르면은 물음표 뜨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초부터 다시 지금 공부를 좀 빨리 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죠. 근데 이 주식이 여기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다시 거래를 붙이면서 올렸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여기를 뚫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에서 터졌던 이 거래들 있죠? 이 거래들이 다 매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매집 물량으로 여기를 넘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힘쓰고 여기서 장대 음봉으로 꽂아버리잖아요. 주식이 안 갈 주식이면은 이거 양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양봉이 나올 수가 없고 그냥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는데 지금 이거를 돌려 세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털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개인들 물량 털고 이거 뚫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 사고 친다. 이거 여기 뚫기 시작하면 이거 사고 친다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매물 다 지금 씹어 먹었기 때문에 뚫면 사고 친다. 야, 이거 준비한 종목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자, 봐봐요. 넘기면은 이거 사고 친다라는 거예요. 이거 넘기면은. 자, 일단은 시간이 없으면 요 세 거물이 모두 확신에 찬 투자처 ESS. 요거 여러분들 아래 QR 찍고 입장하시면은 밴드에 다 올려드리고요. 실시간으로 공략까지 나갑니다. 일단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요. 한 번 더 ESS 공략주 한 번 더 나가도록 할게요. 네, 포스코 관련주들과 또 후성, 첨보, 또 히든주까지 ESS 공략주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또 좋은 흐름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또 정확한 매수 타점을 공략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또 좋은 종목 진입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히든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엠밴드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 타고 여러분들 히든방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ESS 종목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도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종목 위주로 갈게요. ESS를 좀 끝내고 제약 바이오로 넘어가야 되는데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요 세비캠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그 우리가 봤던 히든주와 똑같은 자리죠.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막 이렇게 터져요. 뭔가 심상치 누가 봐도 이거 바닥에서 이렇게 터지는 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확대해서 봤더니 지금 이런 패턴이야. 어떤 패턴? 이렇게 앞에서 거래 만들면서 고점 만들고 다 끝났는데 다시 한번 거래를 붙이면서 이 고점을 뚫어주는. 심지어 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넘겼어요. 이 라인 고점을 넘겨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예요. 물론 우리가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봐야 되겠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뭔가 판단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갔을 때 올라가면은 대박, 빠지면은 어차피 크게 손실 안 남. 요거거든요. 요 세비캠이 가면은 상한가 한번 터질 수 있다. 왜요? 여기서 상한가로 말아 올리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요 세비캠. 그리고 마지막 요 후보주, 상한가 후보주, ESS 후보주. 요거는 바닥에서 거래를 지금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주식치고 제가 안 가는 주식 본 적이 없거든요. 참고로 이전에 나우로보틱스라는 주식 제가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로 드렸는데 이것도 바닥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주식치고 난 안 가는 주식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우로보틱스가 진짜 며칠 안 돼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며칠 안 돼서 상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주식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거래가 이렇게 바닥에 터지면서 올라오는데 여기 넘기잖아요. 저 이거 상한가라고 봅니다. 자, 요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수혜주 또 선물 보따리처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또 자세한 전략은 오직 히든방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히든방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또 비중,
보유 기간 또 매도 타점까지 정말 꼼꼼한 전략들 모두 다 무료로 공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나도 이러한 전략 만나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히든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엠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타고 여러분들 히든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최석현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히든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